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불암산 학도암 마애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선시대의 마애불은 그 예가 한 10가지, 10여 곳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삼각산 도선사 마애불로부터 시작해서 이 불암산 학도암에 이르는 이런 많은 마애불들이 이 서울 근교에서도 서울에서도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불교가 전래한 루트는 그 루트 속에 결국 이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연결하면 전래의 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마애불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그 유명한 예전엔 서산 마애 삼존석불이라고 배웠었던 서산 용리 마애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안 쪽에 이 백화산 삼존석불로부터 이어져서 이런 세 불상이 조성이 되었던 전통이 쭉 이어져 동쪽으로 가서 결국은 경주 석굴암 본전불상에까지 이어졌던 게 이 삼국시대의 불교의 전래 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서산용리 삼존 마애불이 되겠고요. 자, 그런 역사들이 서울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직접 보시면 북한산을 다른 말로는 삼각산이라고도 부르죠. 삼각산 도선사의 바로 마애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 마애불을 보존하기 위한 전각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 마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 자체도 대단히 크기도 하지만 어떤 야외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곳에 오기 쉽고 또 누구라도 오고 가면서 예불을 드리기 좋은, 그래서 특히 이런 민중들과 아주 친숙해진, 그래서 이 마애불의 하나의 특징은 이런 민속신앙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그런 의미에서 잘 결합이 된 형태가 바로 이 마애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국가라든지 귀족들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성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일반 민중들에 의해서 아주 소박한 형태의 이런 부처님으로 조성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삼각산 용독사 마애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서울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 마애불이 되겠는데요. 이 창신동 지역은 조선왕조의 가장 막판에 나라에서 직접 세웠던 용사라고 하는 절이 가까이 있기도 해서 이 창신동 일대에서 이 안양암이 갖고 있는 위상은 대단히 컸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불상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관음불상, 여기 화불이 있는 것으로 봐서 관음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곳은 현재 성남에 있는 가천대 뒤쪽에 있는 망경암의 마애불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암자에 있는 이 마애불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왕십리 쪽에 있는 안정사 마애불이 되겠고요. 이건 무학대사가 이곳에 주재하기도 했었다고 해서 한때는 아주 큰 사찰로 번영을 누렸다가 현재는 이곳에 안정사라는 절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 이 마애불의 흔적은 잘 보존이 되는 것인데 그 규모라든지 형태 자체가 상당히 민중불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관악산 자락에 있는 봉천독 마애 미륵불 좌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불상이 조성되는 바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바위 자체의 성격이 대단히 음한
음양의 원리로 얘기할 때 이런 음한 지역을 보호하는, 비보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마애불이 조성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니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왕산에서 볼 수 있는, 현재도 찾을 수 있는 마애불이 되겠는데요. 그 형태를 봐서도 아주 그 조각 기법 자체가 수준 높은 마애불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더욱 친숙한 모습의 이런 마애불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이런 모습으로 주로 이 샘이 나는 이런 곳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왔다가 공양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자리에 마애불들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국가가 아닌, 권력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조성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뒤쪽에 관악산 좌우남의 마애불의 모습도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불암산 학도암 마애불은 독특하게도 조선 말에 고종에 비었던 명성황후 민씨와 관련이 되는, 그의 후원 아래 조성이 된 예로 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암산 자체가 이런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찰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왕실의 관심을 받아서 이 조성된 마애불이라는 점에서 이 좀 전에 봤었던 서울의 이 마애불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조성되어 있는 이 조각 기법부터가 당시로서는 아주 최고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도암 마애관음보살 좌상이 조성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왕실의 명성황후 민씨의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명성황후라고 하는 분의 삶에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런 민속신앙에 크게 의지하는 바가 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지만 당시에 명성황후보다는 귀인 이씨가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 그에 의해서 첫 왕자가 출생했다는 것부터 왕실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닷새 만에 죽은 경우, 또 둘째 딸의 경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들이 결국 현실적으로 이 명성황후에게는 더욱 이렇게 불교든 아니면 민속신앙에 귀하게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학도암 마애불이 조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불사를 벌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금강산 12,000봉 봉우리마다 제물을 바쳤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 이모군란 당시의 죽음의 고비 속에서 충주로의 피신 과정에서 이 다시 궁궐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지를 해준 한 무당의 이야기, 그거에 결국 그런 신봉이 나중에 이분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진영군으로 이렇게 높은 대접을 받게 하면서 늘 이 진영군에 의지하게 되었던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 민씨의 개인적인 이런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이 우암 집터가 있었던 지금 성균관대학교 뒤쪽에 북묘를 만들게 되는, 왜 진영군 자체가 관우 딸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묘를 설치하게 되고 그곳에 진령군이 주재하게 되었던,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뒷곁에 이 북묘를 세웠었을 당시의 비가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도암 마애불도 이런 명성황후의 이런 발언의 결과로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성황후 관련된 소위 유적들이 이 노원구 일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당고개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수락산 용구람, 그래서 당고개를 거쳐서 뭐 이모곤란 때 피신을 하다가 이 용구람에 은신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설화와 더불어서 이 수락산 용구람이 또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 중계동에 있는 은행나무와도 관련이 되어서 지금 여주로 피신하던 그 명성황후가 이 나무에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치성을 드렸었던 선악나무가 바로 이 은행나무다, 뭐 이런 설화들, 이런 예들이 결국 나오게 되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조성되어 있는 이 마애불, 이 가슴 부분에 자 이렇게 뭔가를 넣어둘 수 있는 장치를 새겨넣게 되었으니, 이것은 마치 선운산 도소람 마애불에 있는 장치와 똑같이 이곳을 개장해서 이곳에 있던 비기를 갖는 자가 새롭게 나라를 얻는다, 이런 천지개벽의 사상이 결국 동학이 크게 인중들에게 호응 속에 번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 선운산 도소람 마애불의 설화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런 개인적인 위기적 상황,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불교적인 신앙의 결과물로 이 마애불이 조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불암산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마애불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